연초 가이던스였던 10조를 훌쩍 넘어가지고 올해는 13조에서 14조 잘 받으면 하반기에 가스터빈 2개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상 20조도 넘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많은 또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그들이 골드크로스를 만들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원전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순간 원전이 이제는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심장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장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주말장이죠. 오늘 장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출발, 약보 출발이었었어요. 좀 약세 출발과 함께 시장은 어째 보면 오늘 드라마틱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오늘도 오프닝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왜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씨름을 하고 있는지, 씨름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장중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퇴근길에 이 방송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말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실없이 웃나라고 알 수 있는 물어보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렇게만 먼저 설명할게요.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세,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좋았습니다. 시작 좋았습니다. 오늘 3%대 그리고 2%대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장에 이 알테오젠이 있잖아. 알테오젠이 오전장의 시작은 오전장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 그리고 웬만한 오늘 바이오, ABL 바이오 마이너스 3%, 리가캡 마이너스 4%, 대부분이 오늘 여기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래소는 빨간색, 코스닥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팔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2시가 이제 12시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아주 이렇게 빨갛게 움직이는데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전광판을 보게 되면 시장에 돌아가는 판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보합 출발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먼저 플러스 0.50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0.1 정도로 어찌 보면 보합권 출발이라고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갭상승의 음봉을 딛고 나서 갭상승의 음봉의 변동성 V자 급등을 주고 나서 하방으로 누웠는데 이 V자 은 어디로 왔냐? 로봇으로 왔습니다. 로봇 쪽에 물량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와 그리고 원전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반도체와 원전이 움직였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당연히 거래소 쪽으로 또다시 물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으로 시장을 보게 되었었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 고점을 넘는 이 정말 중요한 급소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어제 매도, 오늘 약간의 매도 물량은 사실 나오지만은 기간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 10시 V자 반등을 내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깊게 나오다 보니까 로봇 말고는 제대로 움직이는 쪽은 사실 없었습니다. 원전의 20개 종목들,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 내내 오전장 비추세 시간이 10시부터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거래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0.2로 출발하다가 꾸준히 오르는 모습과 함께 역시나 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미증시도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늘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가능하면 대부분이 양봉에 이 등락률은 크지는 않지만 양봉의 숫자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 알테오젠에서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3, 4%에서 자 갑자기 플러스 0.1에서 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끌어올리다가 다시 2%대로 갔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아주 강한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빅딜에 관련되어 있는 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발표의 소식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급하게 알테오젠을 급등을 시키고 1시간 동안 급등을 시키는 분위기와 함께 자, 다시 말해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이 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서 한 업종만 오르더라도 지수가 오르게 되는데 이 한 업종이 갑자기 물량이 들어올 때는 어찌 보면 한쪽에 반대편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 소부장이죠. 자장은 매도를 하고 그대로 바이오를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지금 현재 하락 종목 수 코스닥에 1150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양봉으로 유지가 된다는 걸 본다면 역시나 좀 주도 업종이 있는 주도 대장주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하루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지금 지수 한 번 더 일봉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등락률, 이거 보시면서, 자, 지수 전광판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는, 자, 플러스 0.87이고요. 자, 코스닥은 플러스 0.13입니다. 자, 일단은 양봉과 음봉을 보되 둘 다 양봉의 자리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거래소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 있나요? 지금은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거래소 기준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일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지수의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장의 투심을 읽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가 현재 5일선에 강한 패턴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으면 당연히 자, 하방 따라오는 시가총액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경우가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두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가 움직였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럼 요번에 네 번째는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우상향. 그러면 지수와 연동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이 꾸준히 따라오는 연동되는 순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주도주는 삼성전자,
오늘도 전 고점을 넘으면서 어제 급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전에 개파락의 양봉, 그리고 전 고점을 넘는 양봉, 오늘 양봉이 나왔죠. 자, 요 자리가 어제 넘는 자리고 오늘도 갭상승해서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자, 어제 오늘 급소 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는 비중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레벨업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끌고 가는 삼성전자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투매는 나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캔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지켜보세요.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종고점을 넘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요번에는 항상 뒤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캔들이 박스권을 넘어서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옆으로 급등 났다가 횡보 한번 하는 거죠. 기간 조정을 주고 이제 머리를 살짝 들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들려면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캔들처럼 쭉 들어가지고 이제 앞에 매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지금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은 가능하시면, 여러분 주식은 가능하시면 항상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고 더 많이 가는 종목,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올해는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해는 이뻐 보인다라는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 다시 말해 두 번째 따라오는 건 누굽니까? 자동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는 제가 12월 5일날 그렇게 설명이 드렸던 이제 현대차, 기아는 현대차 그룹을 이제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로봇 회사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두 번째 레벨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 업종의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음봉은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음봉이죠. 자, 걱정은 여러분들이 매매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갭상승 음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군의 음봉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누가 끌어올리나?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따라오죠. 자, V자 급등을 내면서 지수가 움직이니까 나도 갈래요 하고 V자 급등을 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번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른 기자재 쪽은 움직이지 않는데 요번에 특이하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이쪽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네, 군함입니다. 군함. 지금 전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자, 지금 육해공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전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한국조선해양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하나오션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전 고점 물량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5일선에서 전 고점 지금 손바뀜이 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여러분 별 걱정하지 마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두산 에너블리드 이제 출발했습니다.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어째 보면 바닥에서부터 드디어, 자, 이 보시는 것처럼 급소가 나왔죠. 이날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급소입니다. 이게 급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려면 항상 이 골드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 급소 자리를 항상 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급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전고점이라든지 전고점 넘을 때는 단봉이 나와야 됩니다. 내릴 때는 보세요. 바디가 되게 위아래로 흔들죠. 그게 뭔가 하면 사고 팔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하루에도 2~3%씩 위아래만 흔들리는데, 자, 드디어 거래량이 터지고 골드 크로스가 나와서 손바뀜이 다 끝나게 되면, 한쪽으로 물량을 다 가져가게 되면 악성 매물이 나오지 않고 항상 단봉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급소입니다.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오늘 돌파는 하진 않았지만 거래량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쭉 실리고 있죠. 자, 보세요. 자, 거래량 꼭 보세요. 자, 거래량 보세요. 쭉 실리고 있는 자리에서 현재 전고점
저점을 지금 넘기 위해서 손바뀜이 현재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째 보면 첫 번째 급소와 이동평균선 단봉으로 움직일 때 매집 패턴, 두 번째 급소, 세 번째 급소가 마지막. 자, 이동평균선 또는 전고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넘어죠? 단봉의 양음량이 납니다.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자, 수렴한다고 이야기하죠. 거래량을 수렴을 한다. 이동평균선을 수렴한다. 다 수렴한다는 것은 부딪혀서 손바뀜이 나고 있다. 그래서 양봉이 이기고 지금 사자 물량이 이긴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뭡니까? 확장형 캔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확장형 캔들. 그리고 나서 확장형 캔들 다음에 뭐죠? 양음량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급등주, 다시 말해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이제 파동을 이제 만들어 간다. 이게 주식의 아주 초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네. 자, 기억, 니은. 드센벨슨에 배우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캔들을 읽고 두 번째는 기업 정보를 읽어야 됩니다. 현재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에서부터 기업 정보를 기업 정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골드가 났는데 어떤 이유로 골드가 났는지 여기서 읽어보시고 이런 미래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4분기 어닝 그리고 2026년도 어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고 해서 골드가 나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맞아. 사람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이구나. 그들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또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러면 그들이 사고 그들이 골드 크로스를 만들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들어갈 자리 분할 매수와 그리고 캔들이 지금 현재 이 가격 지표라고 불리는 캔들이 현재 매도가 아니라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매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골드가 나온 다음에 음봉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간다 그래서 골드가 나온다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주식도 야구에 비한다면 3할 타자가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골드 크로스의 종목을 10개 종목 들어간 다음에 자, 이동평균선 타고 가는 종목들, 수익의 극대화 종목들이 여러분들 3개만 성공시키더라도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대치동의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5일선에 바로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힘든 게 있어요.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안 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려 그래요. 특히나 매도하는 걸 되게 서투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볼 때마다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예. 주식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시면 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계속 소량으로 수많은 종목들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씩 매매해 보시면 드디어 이제 자기는 좀 느낌이 와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세 번째 급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젠 거의 세럼봉이 나오기는 힘든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까지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3단, 4단 이 네 번째 레벨업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코스닥이 거래소 비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의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에 대한 실망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거래소 시장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시가총액이 낮거나 그리고 트레이딩 또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에 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포모 영상 같은 좀 소외받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리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음 주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수급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매도입니다. 어찌 보면 970억의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바닥을 지금 띄고 있죠. 자, 바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뭐죠? 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매도는 멈췄어요. 매도는 멈췄는데 오늘 어찌 보면 이 바이오 쪽으로 매수 물량이 꽤 많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970억의 매도 포지션으로 잡히는 것은 왜냐면 좀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에서 너무 많은 매도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의 웬만한 오늘 아침에 치수가 제일 많이 한 쪽이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장 라이브에 오십시오. 오늘 오전장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한 명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왜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앵무새처럼 맨날 이야기하는 게 8시부터 9시까지는 종목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국장은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으로 갭상승 음봉 개파락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증권방송 또는 여러 유튜브,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앵무새처럼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쪽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에 개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갭을 띄었던 종목들은 모두 다 음봉이었습니다. 특히나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또는 LTC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의 음봉인데 아주 깊은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은, 눈으로 팩트로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더 참을성이 있고 자제력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수를 줄이고 수익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오늘 한 번 더 이 각인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갭상승, 자, 약보와 출발 이후에 오히려 더 로봇 쪽하고 이 아침부터 원전이 움직이 가지고 원전 쪽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모두나 수익, 그리고 로봇에 오늘 PS텍 오늘 딱 로봇 중에서 제가 딱 찍어가지고 PS텍을 일단 이야기 드렸는데 장중에 25%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수익 보신 분들 나같이 하트 한 방씩 주시면서요, 오늘 오전장 제 의견을 따라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역시 시장의 투심 역할로 인해 가지고 5일선 이탈하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투심 분위기와 함께 5일선에 딱 붙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외국인들이 살짝만 턱 치주기만 하더라도 얘는 코스닥은 그대로 현재 거래소와 분위기와 함께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오늘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역시 물량이 들어오니까 깊은 음봉에서 현재 양봉으로 돌려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양봉으로 돌아서고 2주 가까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특히나 상승 종목수가 오늘도 지금 현재 536개, 하락 종목수가 지금 현재 1140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꼴인가요? 그렇죠? 야, 지수는 연일 양음의 단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매일같이 하락 종목수 1000개 다 나오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ADR 지표를 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DR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시장에서 과매도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수는 5천을 향해 가지고 4,600, 4,700을 날아가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도 ADR 지표의 77선, 그 76선, 급락장에서만 볼 수 있는 ADR 지표가 연일 지금 현재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편식만 하고 가는 종목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들어와라. 하루만 들어오면 전 종목을 장대 양보로 끌어올릴 그런 예수금뿐만 아니라 고객 예탁금 뿐만 아니라 지금 투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자,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 드라마틱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인가요? 마이너스 4% 출발이었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의 관동형 캔들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급소입니다. 급소. 왜냐면 그럼 도대체 급소라는 기준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주는 게 급소입니다. 뚫어주고 그것을 수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급소입니다. 지금부터 어째 보면 보세요. 지금부터 보시면 요 보세요.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캔들 있죠. 요 앞에 요만큼 요 캔들 요만큼 그렸어요. 요만큼 있죠. 요게 있는 들은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다 손바퀴 나는 겁니다. 지금 2달 가까이 종목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나오고 싶어서 난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프로그램에 11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바이오는 다음 주부터 움직인다면 지수까지도 이제 끌어올리는 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 바이오 알테오젠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 종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에코프로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에코프로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지금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가기 위해서 2차 전지 쪽과 소부장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지금 에코프로가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거는 이 데드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 세럼봉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봉이기 때문에요. 외국인 물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데도 마이너스 2.7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 한 차례만 물량이 들어도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세럼봉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방 경직이 보이는 장대 양봉이 개파락이 양봉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했다라는 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방송 모르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메모 하나 해주실래요? 자,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에 오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요. 매일같이 아침 8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30분에 오픈을 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다가 자,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 지금 국내 시장을 한번 읽고 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전장에 우리 방송에 오시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이상 없고요. 특히나 오늘 ABL 바이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지지 캔들이 났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파락의 오늘도 음봉의 마이너스 3%짜리가 오늘 현재 플러스 2%, 바디가 5%짜리가 나왔습니다. 급소가 지금 통과 진행 중이고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연일 눌렀었던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개파락의 양봉의 41선 지지 캔들입니다. 자, 근데 조금 캔들이 어째 보면 알테오젠처럼 뚫어주지를 못하고 지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다음 주 21선 통과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로는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자, 코롱티주신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을랑 말랑 하다가 오늘 다시 골드까지 만들어 놓는 모습이 현재 연출됐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 바이오가 진짜 죽다가 살아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상기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삼천당 제약이 난립니다. 삼천당 제약이 지금 다른 바이오들은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에서도 나름대로 나홀로 자, 자기 혼자만 잘났다라고 지금 21선 골드에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 냅니다.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밸류라든지 재료 측면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 체크만 잘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도 소켓 쪽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갭상승의 음봉, 자, 추세는 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 없고 반대로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지냐면 자, 보세요.
자, 음봉을 내더라도 자, 이 건전하게 이제 5일선 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단봉의 음봉은 상관이 없는데 LTC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끌어올리다가 오늘 갭상승 음봉입니다. 이 셀음봉 나왔는데 셀음봉이라는 건 뭔가 하면 1차 셀음봉은 매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이 LTC라든지 갭상승 음봉 아주 바디 음봉을 내죠. 특히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을 좀 보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도 준비했는데 와, 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FA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상승 음봉을 바디 음봉만 해더라도 7%짜리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 반도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 다 물렸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어떤 이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업종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이냐 아니면 삼전 닉스를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틀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I 반도체 수요 굳건하다라는 것을 TSMC의 올해 매출 30% 는 모습과 함께 현재 오늘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종목들을 대부분이 급등을 시켰습니다. 자, 급등을 시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김용범 AI도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후에 인사이트는 오늘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반도체로 할까요? 원전으로 할까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반도체 할까요? 원전으로 할까요? 두 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어떤 업종의 인사이트를 원하시냐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인사이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라이브에 채팅창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자, 금파티님, 자, 유공님, 날개백정님, 조인수님, 일당백님, 투사님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원전으로 할까요? 반도체로 할까요? 여러분들 쭉 메모해 주시면 올려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AI 연구 컨소시엄 참여와 함께 국대, 자, 어제 이 반도체는 아니고 이 AI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소버린 AI 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움직인 종목 잠시 후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좀 섹터보다도 환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간 쪽이 대한항공이었었어요. 대한항공이 오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 대한항공의 오늘 사상 매출, 사상 최고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여행 특수로 인한 화물 호조까지의 영향으로 인해 움직였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역시나 수급이 들어왔지만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다 악성 매물과 저항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다 눌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저항을 좀 맞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물량은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CD까지도 왔는 줄 알았는데 CD가 아니라 리밋으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침에 리밋 물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침 9시에 이 수량을 배정받게 되면 운영사에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쭉 끌어올리다가 보통 9시 30분에서 그리고 10시까지 쭉 끌어올리다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배정받은 수급을 다 매수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사지 않고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손바뀜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리밋 물량이라 그러고, 반대로 오늘 아침에 비차익으로 수량을 리밋이 아닌 수량으로 CD 매수를 받는 업종의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하루에
2개 아니면 3개가 생깁니다. 2,500개 종목 중에서 2개 아니면 3개를 받는데 거기에서 오늘 받은 업종은 오늘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CD로 지금 물량을 받다 보니까 17%대 날아가고 있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침 3%에서 5%대 그리고 7%에서 10%대에서 120만 주씩 원샷으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들어온 게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밋 물량 들어오는 거는 10시에 물량이 들어와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보통 CD 매수 물량 들어오는 것은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지수와 연동돼서 계속 물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중에 누가 빨리 CD 물량을 체크를 하고 그걸 단주 거래를 확인한 다음에 중간에 상한가 도전 또는 상한가 매매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수익의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장 그리고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은 우리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도 우리 기술을 사서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급소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34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잠깐 목만 축이고 지금 원전에 관련돼 있어가 어떤 시그널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정우영 원장이 바라보는 원전을 바라보는 현재 뷰를 저의 자료와 시장에 나오는 인사이트 자료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현재 시장의 원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할 때 10만 원이냐 아니면 100만 원이냐 아니면 난 1억이냐 아니면 난 10억이냐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 배팅을 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깊이가 있어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력 인프라 핵심 뭐죠? 네,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의 원전을 주제로 오늘 경제 브리핑을 한 2-30분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요청하신 원전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됩니다. 자, 오늘 특히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원전 중심의 국가 기조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2026년은 제가 보는 관점은 원전 르네상스의 대한민국의 구군이 결정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전 없이는 반도체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 아니면 벤틀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반도체요? 만들라 그러세요. 매일 만들라 그러세요. 어디든 짓든 만들라 그러세요. 미국을 짓든 데이터 센터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일본, 베트남 다 지라 그러세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저탄소 운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현재 원전이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인터뷰는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단순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로 원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자, 이게 원래도 기분 좋게 우리는 원전의 진심이었지만 오늘 기사를 보고 이거는 끝장났다. 시작됐다. 오늘 딴 거 필요 없다. 이 물량 오늘 싸그리 사서 다른 것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원전 신설을 불가피한 생존의 문제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전기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지금 원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이 가동을 멈출 수도 있고 국가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압니다. 가능성입니다. 현장에서 체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알고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전만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지탱한 유일한 기저 전력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 입이 아니라 대통령 정책실장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존의 정책을 본인의 입으로 바로바로 바꾸겠습니까? 천천히 어떻게 되죠? 군부를 떼어가는 거죠. 그게 먼저 김영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독 기사로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라운드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도 된다라고 데스크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의 시선은 원전을 넘어가지고 송전망 입지까지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의 100년 대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이 원전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순간 원전이 이제는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메모 되셨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까지 하셔야 됩니다. 과거 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이 원전 지지율이 54%에 합의한 분위기라는 거죠. 과거 원전은 정치적 갈등 중심에 있었지만 올해 현재 대한민국의 민심은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신규 원전 건설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 진영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지르는 기이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들의 원전이 단순한 위험시설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전기료 방패자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의 63%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 신뢰한다는 점은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의 이 선정과 건설 추진하고 있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또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에 주도하는 토론회와 그리고 최종 이 결정 과정이 이제는 갈등이 아닌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전 르네상스의 대관식이 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여야와 진보 보수를 가르지 않고 원전 지지율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전을 가장 안전한 경제 활력소로 승인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9%의 기록적 가동률로 인해 가지고 숫자로 증명하는 에너지 안보의 실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는 한수원의 업무 수행에서 수치로 증명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러 기사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인 89%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원전을 쉼 없이 가동해서 올해 이제 가장 저렴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와 그리고 국민의 이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노후 원전 10개 10기의 이 계속 운전을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 확보하려는 동시에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쏘아 올리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앞당기기 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전력 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원전 이용률이 89%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는 에너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에너지 패권의 재편입니다. 왜? 지금 원전주는 풀매수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논, 지금 상당하게 찬반 낭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몰빵 아니면 풀매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단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한쪽 부분에는 원전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왜 지금 원전주를 주목해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전의 독점을 깨고 기업이 직접 전력을 확보하는 시장 개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원전 건설은 이제 운영하는 건 민간 자본이 유입되고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재평가의 시사점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초강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원전의 토대 없이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라는 글로벌 성과를 등에 업고요. 국내 신규 원전 시설이라는 잭팟을 터지는 올해 2026년 원전이 이제는 단순 발전소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의 재편을 이끌 핵심 섹터라고 저는 강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력이 곧 국력인 시대. 대통령이 점 찍은 원전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최후의 요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종목 브리핑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기분 좋으신 분들 다 같이 하트 한 번씩 주시면서요. 하트 한 번씩 주시면서 역시 이제 오후 방송은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호영 방송이 정식 라이브가 정식이에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편집 방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그런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될지, 당장 편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장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알아요. 특히나 아무 주식에 관련 없고 상관없는 사람도 전부 다 전문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왜요? AI가 있기 때문에, 챗GPT가 있기 때문에 글씨로 앵무새처럼 읽을 수 있는 세상이 현재 사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장중에 시장을 읽고 현재 누가 빨리 판단을 해서 현재 시장에서 누가 빨리 급소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셀링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주도주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2026년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100조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0조 찍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100조를 찍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전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에 폭증과 그리고 팀 코리아의 해외 수주의 성과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원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팀 코리아의 핵심 기업이라고 저는 두 손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연사 두 손 모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저는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원전 글로벌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글로벌 안에서도 탑티어 탑픽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형 원전 주주기의 제작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가스터빈 등의 에너지 분야의 독보적인 수주 행진을 이어가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최대 수혜주로 기업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연초부터 가이던스가 이 연초 가이던스였던 10조를 훌쩍 넘어가지고 올해는 13조에서 14조 회사 이야기로는 현재 잘 받으면 하반기에 가스터빈 2개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상 20조도 넘을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지금 몰려 있는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직원들의 피곤함에 노고에 보너스 더 주면 되는데 제가 보너스 더 주더라도 수주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되면 릴레이팅 효과는 당연한 것이고요. 100조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차세대 원전이 SMR 시장도 실질적인 수혜가 이제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등의 글로벌 SMR 개발사인 핵심 기기 공급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SMR 전용 이 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 좋은 시기이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누적 60기 이상의 수주가 기대되는 만큼 자, 매달 평균 한 건 이상의 현실적으로 분기에 한 프로젝트 이상의 수주가 이어질 거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지금 이 매뉴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한 기가 아니라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3개, 4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프로젝트 이상의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의 전체적인 이 주가의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입니다. 정권가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JP모건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최대 수혜주라며 지금 목표가가 11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26년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수주가 9개 이상이 대기 중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를 잡았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XAI향 가스터빈 수주도 보이듯이 전력 공급이 시급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주목할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두 번째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겠죠. 자, 한전기술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종목도 몇 번 소개했나요? 3번입니다. 3번. 채팅창에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3이라고 적었어요. 3번. 자, 3번 다 지금 계속 급등나죠. 바닥에서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자, 저는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3번입니다. 3번.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종목, 세 번째 의견 드리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2026년 그동안에 지어졌던 매출을 한꺼번에 반영되는 실적을 폭발적인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레벨업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자리입니다. 현재도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레벨업을 할 때는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는 거죠. 손바뀜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레벨업의 캔들을 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레벨업을 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26년부터 체코 두코반이 자 5호기하고 6호기 설계 용역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부터 회복된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이익이 드라마틱한 급반등이 예고 중입니다. 체코 외에도 UAE죠. UAE의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의 5호기하고 6호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폴란드 등의 팀코리아 수주까지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설계를 건설 전에 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수주 모멘텀이 나서 바로 수주와 함께 매출로 찍히는 게 이 한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설계 구조의 형태를 본다면 제일 빨리 영업이익의 이 가시성이 나타나는 게 올해는 한전 기술이라는 겁니다. 수주 모멘텀은 어쩌면 주가에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이 나는 과정이 그냥 볼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하반기까지 달리기 위해서 손바뀜이 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한전기술의 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전기술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400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 영업이익 한 300억대로 올해 작년 동기 대비 한 5배에 가까운 증가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테마는 무엇보다도 수주 모멘텀입니다. 정책 이슈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요. 관련 뉴스 플로우가 이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주도주이고요. 올해 2026년도 상반기에 하반기까지의 모멘텀이 제일 크게 부각되는 종목은 한전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찍어보면서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이죠. 자, 원전, 한전,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전 고점을 넘을 때는 어떻게 넘죠? 이제 여러분들도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꼭 말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또는 전 고점을 넘을 때는 단봉의 양음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골드크로스 이후에 단봉 단단 확장형 캔들 다음에 양으로 레벨업을 시키는 게 주식의 매뉴얼이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읽지 못하면 이 자리는 또다시 우리 개인들이 뭐라 그러죠? 또 밑에서 살 걸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집불도 볼 줄도 모르면서 매번 바닥에서 사야 된다. 바닥에서 원래 주식 못 사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머리를 들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데 스마트하신 분들은 1차 급소, 2차 급소, 3차를 넘어서는 마지막 급소에 사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놓고 끌고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노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잡주는 안 돼, 우량주 좋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오전차 라이브 오신 분들 어땠습니까? 기분 좋게 모든 분들이 수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PS텍 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25%까지 갔죠. PS텍 가지고 오늘 7, 8%에 소개했는데 지금 현재 22%입니다.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급등 나오는 종목을 저점에서 알려드리고요. 끌고 가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장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오늘 수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한전기술도 오늘 모두 다 수익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양음량 패턴이 나왔고요. 전고점의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자리에서 오늘 수익이 이제 이 전고점 매물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소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5일선 패턴에서 매매가 계속 들어야 되겠죠. 네, 자, 개파른 양봉, 음봉
음봉 나오더라도 도치 상관없고 쭉쭉쭉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마지막 매도 시그널이 나와요? 변동성에서 나옵니다. 자, 변동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변동성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면 HVM, 자, HVM처럼 보세요. HVM처럼 지금 우주항공 스페이스X 쪽에 대부분이 세련봉이 나오고 있죠. 자, HVM이 주도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피레침 음봉이 나오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피레침 음봉이 나오면서 한 차례 물량이 틀리게 되면, 거래량이 틀리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매도 물량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레침 음봉이 나오고, 자, 기술적 반등으로 끌어올리면서 두 번째 셀 음봉 또는 자, 갭상승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쌍고점이 이렇게 쌍고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쌍고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밀리는 자리에서부터 저항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주식 이론. 전체적으로 주도주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쌍고점이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신텍홀딩스가 예를 든다면, 자 보세요. 쌍고점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한전 기술은 요런 자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쭉쭉쭉쭉 끌어올리다가 전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21선 데드콜로스가 났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쌍고점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아주 좋은 자리다. 첫 번째 다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머리를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음봉은 우리의 음봉, 무슨 음봉? 자, 채팅창에 적어볼게요. 무슨 음봉? 아군의 음봉이 출현되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전 기술입니다. 자, 그 전 고점을 넘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복수 혈전을 하듯이 현재 3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기분 좋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자리. 이거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게 아주 이제 정식 FM 매뉴얼대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이런 자리를 이해를 못하면 주식 못해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어떻게 어떤 자리 어떤 종목을 사? 또 자주 살려고? 안 돼.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끌고 가는 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미래 가치를 인정하는 종목에서 현재 자리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잠시 후에 종가 배팅 합니다. 오늘 종가 배팅 하실 분들은 좋아요 오늘 많으면 오늘 좋아요도 오늘도 직불도 없네요. 자, 오늘 종가 배팅 하신 분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부터 3시 5분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주식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사람 말보다도요, 여러분들 수급을 믿으세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골드크로스 또는 지금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와 함께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배팅 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클로징 멘트와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 브리핑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오전장의 오전장 이 시초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영의 진짜 주식 TV 오전 방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단 하루도 안 쉬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원했었던 반도체 원전 중에서 오늘 원전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자료를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 브리핑 해드렸어요.
자, 오늘 준비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안전기술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결국 주식은 남들은 반짝할 때 테마에 올라갈 때, 자, 이 앞으로 수십 년간 먹거리를 꽉 차 있는 확실한 섹터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만들어주는 테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내동매매하는 섹터를 보지 마시고요. 수십 년간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의 글로벌 생태계의 복원을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이 지금 막강한 이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조선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메모리 보셨죠?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게 대한민국 원전입니다. 특히 1분기 SMR 공장 착공이라는 눈에 보이는 모멘텀과 전년 대비 5배나 널뛰기 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한국 한전기술의 이 강력한 숫자가 원전주는 이제는 꿈으로 먹고 사는 게 종목이 아니라 탄탄한 숫자를 보여주는 실적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해답은 결국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에너지 패권의 주인공이 될 이들의 뉴스플로우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이 흐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욱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과 함께하는 아군의 음봉을 찾아드리는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운영을 하는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